일동제약, 요즘 참 말 많죠? 신약 개발이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게 하고 있는 일동제약의 2025년 3분기 사업보고서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일동제약은 지금 신약 개발이라는 미래에 사실상 모든 것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회사의 체력이 이 거대한 베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겉으로 드러난 성적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좀 보입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4,143억 원. 와, 숫자만 보면 굉장히 견고해 보이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요. 매출의 거의 전부, 그러니까 4,065억 원이 전부 내수 시장에서 나왔어요. 수출은 78억 원에 그쳤고요. 뭐랄까, 글로벌 제약사를 꿈꾸기에는 아직은 좀 아쉬운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매출 숫자만 보고 괜찮네?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업의 진짜 체력, 진짜 건강 상태는요, 장부에 찍힌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로 봐야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현금 흐름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일동제약의 재무 건전성에 켜진 경고등,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259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5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본업인 약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259억 원의 현금을 까먹었다는 뜻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해요. 그냥 회사가 본업으로 실제 번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자산을 팔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투자자라면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지표입니다. 경고등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자,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이걸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이게 3,369억 원. 그런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 유동부채는 무려 3,923억 원입니다. 어때요? 딱 봐도 당장 가진 돈보다 단기간에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자금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동제약의 기업엄 신용등급 A3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용평가서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원리금 갚을 수 있겠는데 앞으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 딱 이 뉘앙스입니다. 아니, 그럼 일동제약은 왜 이렇게까지 재무적으로 무리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현금 소진의 이유, 그건 바로 회사의 미래에 대한 투자, 바로 R&D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마이너스 현금 흐름, 그게 회사가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달콤한 열매를 위한 투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을 복제할 때 꼭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조코바가 바로 그 효소의 작동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복제 공장의 전원을 그냥 내려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이 투자가 그냥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에 이어서 정식 허가까지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FDA로부터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조코바는 그냥 희망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조코바가 얼마나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51,851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일본에서 승인된 조코바 한 번 치료받는데 드는 약값입니다. 만약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한다, 그럼 지금 겪고 있는 재무적인 어려움, 이거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일동제약 투자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딱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말 양쪽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회 쪽을 보면 당연히 조코바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크죠. 여기에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도 있고 또 아로나민처럼 든든하게 돈을 벌어다주는 브랜드도 있고요. 반면에 위험 요인은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계속되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 단기 부채에서 오는 압박, 그리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102억 원 규모의 소송 리스크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최종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첫째, 뭐니 해도 현금 흐름입니다. 과연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 R&D 성과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조코바의 글로벌 허가 소식이 언제쯤 들려올지, 그리고 실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채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결국 일동제약에 대한 투자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R&D 베팅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